의사님이신지 아니면 남자 의사님이신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진의 공포라고 아시나요? 내진을 남자들한테 받는 게 손바닥에 들어가는 거예요. 훅 넣어서 휘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안녕하세요, 라토나예요.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을 발견하게 되고 나서 이제 밤새도록 하는 거, 내가 어느 병원을 갈 것인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저도 임신을 확인을 하고 나서 진짜 주변에 있는 산부인과들은 다 검색을 해보고 카페도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이런 병원 추천해주세요,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막 이렇게 해서 검색을 진짜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좀 잘 맞는 산부인과를 고르기, 그리고 나의 상황과 내가 원하는 산부인과를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산부인과를 고를 때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따져보고 골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골라야 될 건 산부인과 종류예요. 산부인과 종류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는데 종합병원,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병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은 고위험의 임산부이거나 아니면 다태아의 경우는 뭐 내과, 마취과, 소아과까지 함께 있는 병원이 좋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고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종합병원은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대기 시간이 기본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만큼 전문적인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검진을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되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종합병원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병원이에요.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그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병원이라고 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마취과라든지 뭐 진료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산부인과에 굉장히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오히려 종합병원은 조금 더 이렇게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택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집 근처에 만약에 뭐 이런 전문병원이 있다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여성병원? 여성병원이라고도 많이 불렀고 지금도 이제 여성병원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성병원, 산부인과 전문병원 이런 병원이 이제 아이를 출산하기에 가장 적합한 병원이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병원이에요. 개인병원은 근처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임신하기 전에 저도 이제 혼자 있었을 때 검사라든지 검진을 받을 때 이런 개인병원을 자주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런 개인병원은 접근성은 좋지만 이제 급하게 출산을 해야 되거나 이랬을 때 출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큰 병원으로 다시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치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좀 큰 병원을 자주자주 방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료를 놓치는 것보다 이런 개인 병원을 하나 알아두시면 이제 자주자주 방문하셔가지고 급하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을 고를 때 이제 저의 신체 건강과 이제 제가 어떤 출산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고위험의 임산부거나 아니면 다태아, 그리고 제가 지병이 있거나 이렇다면 그럼 종합병원이나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고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거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급하게 양수가 터졌거나 이제 임산부들에게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게 바로 맹장염, 신우신염, 뭐 장염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밤에 급하게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야 하거나 이랬을 때 거리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병원이 우리 집과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출산은 다른 곳에서 한다 라고 하신다면 출산할 병원을 미리 골라놓고 예약을 해놓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진료는 집 근처에서 받대, 그리고 출산은 친정이랑 가까운 곳에서 출산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출산만 그쪽에서 병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얘기를 해놓고 미리미리 예약을 해놓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하게 이제 가서 출산을 한다 그러면 이 병원에서는 산모에 대한 진료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출산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출산을 다른 데서 하신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진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넘겨주고 예약을 미리 잡아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출산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분만 방법이었어요. 일단은 분만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뭐 류바이의 자연주의, 그러니까 수중 분만, 뭐 그네를 타고 출산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거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가족분만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출산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에 따라서 병원에도 이런 출산 방법을 특화하는 병원이 있고, 자기네들 병원은 이런 분만 방법을 선호해요 라고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찌롱이를 류바이의 분만 방법을 통해서 좀 낳고 싶었어요. 근데 의미가 없었죠. 저는 제왕절개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분만 방법에 막 로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결국은 제왕절개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분만 방법에 따라서 저는 병원을 골랐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만약에 둘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둘째를 만약에 출산을 한다면, 다시 자연분만이 가능하다면 이런 출산 방법을 좀 택하고 싶어요. 또 어떤 분은 진짜 자연주의 출산을 하고 싶어서 그 자연주의 전문을 하고 있는 병원을 찾아갔다라고 해요. 자연주의. 이게 제가 이거 공부 저도 했었거든요. 이게 산모와 아기에게 굉장히 좋대요. 근데 한마디로 조선시대 방법으로 아기를 낳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산모랑 아기에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무통을 안 맞기 때문에 고통의 최고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출산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치만 그만큼 그러니까 산모와 아기에게 좋고 산모의 회복력도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요즘에는 자연주의 출산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산모들도 계시니까, 뭐 이런 출산 방법들도 다양하게 골라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의료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저랑 계속 마주치고 만나고 제가 궁금했던 얘기들을 막 물어보면 그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제 의사 선생님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이 되긴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여의사님이신지 아니면 남자 의사님이신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이 여의사님을 선호를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여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끝까지 이제 함께 했어요. 분만까지. 근데 이제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막 급하게 갔을 때 제가 담당하시던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처음 받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이거 내진을 남자 선생님한테 받는 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받던 선생님한테 받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랐거든요. 내진의 공포라고 아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출산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아직 임산부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실 건데, 여태까지는 기구를 통해서 아기를 보고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아기를 봤다면, 한마디로 내진은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의사 선생님 손이 아기를 만지는 거예요. 자궁문이 얼마나 열렸는지, 그리고 아기의 머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직접적으로 손을 이렇게 훅 넣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되게 이렇게 꼼꼼하게 만져요. 아기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막 이렇게 막 뭐 자궁문을 몇 센치가 열렸는지, 뭐 이렇게 몇 마디가 들어가는지 막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 공포의 내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는 처음에 남자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남자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손가락이 이거 되게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손이 거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의사님처럼 이렇게 여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되게 여리여리하고 이러신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거칠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남자 선생님들은 직접 출산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다뤄주시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고 본인들도 출산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가 잘 통하고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조금 부드럽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여자 의사 선생님이신지 아니면 남자 의사 선생님이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장단점을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좀 선택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료를 받았던 선생님이 분만까지 함께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의 분만까지 함께 이제 쭉 같이 가주시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료는 그러니까 원래 이 의사 선생님한테 보지만 분만은 분만 전문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분만할 때가 왔는데 갑자기 다른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굉장히 당황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니까 진료부터 분만까지 이제 나와 같이 해주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용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출산을 할 때 정부 지원으로 돈을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부 지원금은 출산하기 이미 전에 소진이 다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 부분도 미리미리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이제 육아 커뮤니티라든지 지역 카페 분들에게 조금 질문을 해서 이제 출산을 할 때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병원마다 비용도 다르고요.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산부인과 전문병원, 개인병원 다 이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이제 본인들에게 이제 부담 없는 이제 산부인과를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10개월 동안 다니게 될 산부인과, 저와 저의 아기의 건강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함부로 선택할 수도 없고 그냥 대충 아무데나 고를 수도 없는 게 바로 산부인과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잘 맞는 산부인과, 그리고 저랑 소통이 좀 잘 되는 산부인과, 내가 믿을 수 있는 산부인과 잘 선택하셔서 현명하게 임신기간 보내시고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라토나의 임신, 출산, 육아의 지침서 아래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면 좋아요. 안녕!